처음엔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그 남자. 젖은 배달복에 손엔 오래된 금반지 자국이 선명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배달부 같지 않게 말투가 너무 단정했거든요. 요즘 시장은 어때요? 그가 제게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당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안 되고 빚도 있었죠. 매일 새벽까지 배달하며 근처 편의점에서 쉬곤 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쉬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우리는 커피를 마주하고 앉게 됐죠. 요즘 시장은 어때요? 주식하세요? 갑자기 주식 얘기를 꺼내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에 선명한 금반지 자국. 분명 오랫동안 끼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없었죠. 팔았습니다. 반지도 시계도 차도 전부요. 제가 쳐다본 걸 알았는지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주식 때문에요. 그 순간 전 알았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작은 IT 회사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직원 3명이었는데 5년 만에 300명이 됐죠. 투자도 받고 상장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를 넘던 날,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회사 주식을 절대 팔지 않았어요. 더 오를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부 날아갔습니다. 회계 부정 의혹이 터졌고 주가는 90% 폭락했죠. 제 전 재산은 주식이었습니다. 전부요. 집도, 차도, 아내의 보험도 모두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을 더 샀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죠. 남은 건 배달 오토바이 한 대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한때 1조짜리 회사 사장이 치킨 배달하고 있으니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였구나. 그날 이후 저는 가끔 그 남자를 편의점에서 만나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봤습니다. 뭐 쓰세요? 아, 이거요? 그냥 제 반성문 같은 거예요. 그가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돈은 나를 키우지 않는다. 차트보다 무서운 건 내 욕심이다. 오늘의 손실은 내 인생의 수업료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로 모든 걸 잃는다. 매일 이걸 쓰고 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돈을 벌 때는 다 알 것 같았는데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몰랐더라고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다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익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마음이에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잃지 않으려고 해야 해요. 그게 진짜 투자거든요. 전 그때부터 그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단순히 망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는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웃을 때마다 눈가가 찢어지듯 웃는 모습, 괜찮아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버릇.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위로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말투가 제가 아는 사람이랑 비슷해서요. 그래요? 혹시 좋은 사람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사라진 사람이라.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쯤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왜 이 사람한테서 자꾸 아빠 생각이 나는 거지?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설마가 계속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그의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주워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첩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바래고 구겨진 흔적도 있었죠. 그 사진 속엔 어린 남자아이 하나, 그리고 젊은 여자, 그리고 한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그 아이, 그게 저였습니다. 7살쯤 됐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엄마, 그리고 저,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던 남자. 그게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황급히 사진을 다시 수첩 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그가 웃으며 앉았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내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10살 때 떠난 그 사람.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떠났는지, 왜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왜 지금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지. 그런데 배달을 마치고 가방을 열었을 때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을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구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에게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내가 나를 알아봤을지도 모른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단다. 내가 집을 떠난 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나는 너희를 지킬 자신이 없었단다.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걸 나도 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어. 돈을 벌어서 떳떳하게 돌아가려고 했지.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고 다시 성공했어. 하지만 욕심이 과했나 봐. 또다시 모든 걸 잃었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를 다시 만났구나. 배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너 옆에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정말 감사했어. 나는 돈보다 사람을 믿었어야 했어. 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줘서 이번엔 내가 배운 걸 전해주고 싶었단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언제나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가 기억 못할 아버지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편의점 앞에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사람이야. 떠날 때도 돌아오지 못할 때도 모두 내 선택이었어.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하겠니?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저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만 봤죠. 내게 하나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어. 사업도 주식도 전부 돈 때문이었지. 하지만 깨달았어. 돈은 결국 사람을 위한 도구야.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은 거야. 내가 정말 투자했어야 할 건 주식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너였어야 했단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요. 그리고 그의 말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진짜 투자는 사람이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갑자기 그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편의점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말기암이었어요. 이미 6개월 전에 진단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널 힘들게 할 뿐이야.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버지, 괜찮아. 나는 내가 잘 살아가는 모습 봤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친구도 동료도 아무도. 남은 건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변호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봉투 안엔 주식 증서 한 장이 있었어요. 희망전자통신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이 주식? 가치가 있나요? 한 달 전까진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대기업 인수 소식이 나왔고 주가가 50배 올랐습니다. 이 주식의 현재 가치는 약 5억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억.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재산. 그런데 잠깐만요. 저는 다시 주식 증서를 봤습니다. 희망전자통신.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영문명. HOP 일렉트로닉스 앤드 커뮤니케이션즈. H O P A. 제 이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한준이한 JUNHO 희망 HOP. 그제야 기억났어요. 그가 수첩에 이상한 회사 이름들을 메모하던 모습.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회사였습니다. 이 주식? 언제 사신 건가요?
약 3년 전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주가가 거의 바닥이었을 때요. 3년 전. 그때는 아직 저를 다시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 시절부터 이미 아버지는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유품 상자 맨 아래엔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투자야. 주식 이름을 내 이름으로 지은 회사를 찾는데 3년이 걸렸구나. 그리고 이 회사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난 믿었어. 내 이름이 들어간 건 분명 잘 될 거라고. 돈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이게 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난 충분해. 나는 평생 잘못된 곳에 투자했지만 마지막 하나만큼은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하고 싶었어. 바로 너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그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편의점에 갑니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곤 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수첩을 읽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는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니까요.